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괜찮은데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하루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어정쩡하게 엮여서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표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되게 쇼크스럽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이게 경기 되게 나빠지나 보다.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러니까 금리 못 올리지.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부채한도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옐런은 진전이 있었다라는 취지,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당 쪽은 아직까지 뭐 진전된 거 없다, 너무 양쪽이 멀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투자들은 장중에는 에이 그래도 타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판에는 오늘 저녁에 만나면서 결과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디폴트 걱정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걱정하다 보니까 초반에 올라갔다가 뒷부분에서는 빠지는 그런 경로를 좀 보이게 된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요.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매파적인 발언을 좀 강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오늘 매파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닐 카시카리, 토마스 바킨, 라파엘 보스틱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막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비둘기파적인 어떤 인물이 오스틴 굴스비 정도가 불확실성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올린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연준 인사들은 발언을 앞으로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언만 가지고 금리 올린 거 효과 비슷하게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 저렇게 나오지만 금리를 되게 강하게 올릴 거야 이런 메시지도 쉽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언 세게 한 거는 부담, 그렇지만 금리 못 올릴 거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것도 뭐 지수가 한쪽으로 확 움직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수가 플러스 날 수 있었던 건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6%나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송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65달러, 마의 65달러죠. 65달러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되죠. 이거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의 추세가 바뀐다라고 투자들이 보게 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도 잘 보면 제가 월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하이닉스는 60월선이 저항이에요. 보시다시피 지금 60월선 돌파를 몇 번 했다가 계속 못했잖아요. 96,600원입니다. 그 라인이. 오늘도 보면 그 선이 저항이 되면서 결국에는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렇게 강할 때. 근데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5달러, SK하이닉스 96,6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에코프로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로는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올린 거를 보름 만에 이제 까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한번 기술적 반등 주겠지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점 대비 한 10% 정도, 어제 저점 대비 이제 그 정도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인지 여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지금 보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오전에는 JYP, 오후에는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7일 만에 플러스가 날 수 있도록 또 이제 만들어준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했습니다. 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2,200억 정도, 어제 매수매도 합이 이제 한 3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오늘은 4조 한 3천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만 4,300억을 샀어요. 말 바꾸면 두 개 빼면 매수한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근데 SK하이닉스 오늘 매수한 게 수량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2021년 4월 10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하이닉스를 사면 삼성전자를 판다든가 이게 좀 엇갈리는 경우도 적잖았는데 오늘 두 종목을 2,100억대씩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를 내일도 이렇게 사버리면 저항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나 보다라고 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 활발하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장에도 이어지는 거냐, 그러니까 단발적으로 한번 이제 뭐 좀 장난친 거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동반 매수해서 끌어올리게 된다라면 지수가 여기서 이제 한동안 좀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단발인지에 따라 좀 시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좀 팔고 기관도 반도체 쪽 샀어요. DB하이텍 이제 매수라고 LX 세미콘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좀 선별적으로 이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어제는 외국인들이 2차 전지 쪽을 담았었는데 오늘은 순매수 빅3가 전부 다 엔터입니다. 그러니까 JYP, YG, SM
이런 것들을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KH바텍 개별적인 어떤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는데 이후에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 2차 전지는 좀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은 매도 쪽에 가 있고 LNF는 샀는데, 근데 IT 부류의 종목군들 이노크스 첨단 소재 역시 KH바텍, 하나마이크론, 다음에 이제 원익 IPS라든가 뭐 BH, 두산 테스나, 그러니까 반도체 또는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기관 쪽에서 좀 담아낸 게 이제 오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항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코스닥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 이후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부채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공화당 측 입장 변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차피 백악관 측에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원안 고수할 수밖에 없어서 공화당 측에다가 일부는 내주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미팅 이후에 공화당 쪽에서 진전이 있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라면 아마 6월 1일 전후에 타결이 될 거고, 그게 안 된다면 6월 1일 때까지는 좀 쉽지 않은 상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뭐 오늘 전격적으로 타결된다,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공화당 측의 어떤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발언은 앞으로 되게 세질 거예요. 예, 세진다라는 게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고, 그만큼 이제 자기 측에 유리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좀 그게 싫죠. 근데 어쨌든 공화당 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5달러, SK하이닉스의 오늘 대단한 수급이 내일까지 이어지게 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거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 움직이는 거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두 종목은 오직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게 또 경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제품이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엮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5달러, 96,600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조금 반응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엔터 반도체 2차 전지 움직였지만 종목으로 보면 특징주가 오늘 JYP, KH바텍, SL 뭐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가 되게 세게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고, 지금 그동안에는 뭐 2차 전지 바람만 나오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었다면 지금은 숫자가 좋아질 걸로 증권사에서 얘기해 준 종목군들의 매수가 붙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내는 보고서 또 숫자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거는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과 고릴라 리서치에 다 올려드린 건데, 보시면 코스닥이 어제까지 6일 연속 빠졌었잖아요. 2015년 이후에 6일 이상 연속 빠진 게 총 이번 포함이 10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를 봤더니 9번 중에 8번 오르고 1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하죠. 왜냐면 연속 하락이 멈췄다라는 건 반등 나왔다는 얘기니까 일주일 정도는 반등할 확률이 높죠. 근데 1개월 후를 봤더니 5번 오르고 4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개월 후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일주일 후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왔다. 지금 양시장 다 ADR도 과매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들별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이제 일단은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2018년도에 몰려있는데 저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트럼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금리 올려서 막 금리 관련된 이슈가 좀 제기가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파월이 막 중립금리 멀었어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미중 무역 갈등 막 이런 거 생길 때. 근데 어쨌든 그 국면에서도 일주일 정도는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서 지금은 지수 쪽보다는 어떤 업종이 좀 이제 강할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차트는 고릴라 리서치 보시면 여기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6일 연속 하락한 거 제가 장중에도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 보시고, 장중에 또 시장 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브리핑 다 올려드리니까 여기 또 많이 방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특히 이제 좋아요 꾹꾹 눌러주셔야 이게 또 알고리즘 노출이 잘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